자, 이제 본론인 유리함수 그래프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의 그래프 일단은 좀 체크 좀 해보자. 첫 번째로 공부한 함수가 1차 함수. 자, 1차 함수. 자, 이 녀석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죠. 모양이야 뭐 다들 알겠지만 이런 직선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 공부를 합니다. 이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루게 되고요.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과 같은 포물선의 형태를 따르게 되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릴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안 배웠어. 이제 드디어 새로운 그래프 두 개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우는 그래프의 개형,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무리함수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뒤로 우리는 더 많은 그래프를 배워서 자, 모든 학생들이 총 11가지의 그래프를 공부하게 될 거야. 너희가 이 11가지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돼. 수능 보기 전까지. 이렇게 하니까 좀 많아 보이죠, 그쵸? 또 하면 다 됩니다. 자, 일단 유리함수 먼저 공부를 해보자고. 근데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냐? 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공부를 해서 옵니다. 유리함수의 기본형. 이 당시에는 유리함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이 당시에 어떤 표현을 썼었냐? 당시에는 반비례 그래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반비례 그래프. 실제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반비례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기본형이 맞고요. 자, 우리는 기본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유리함수의 기본형. 자,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y는 x분의 a꼴.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뭐라고 불렀다? 반비례라고 배웠다.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웠다. 자, 이 녀석 그래프를 원래는 처음에 그래프라는 걸 배울 때 항상 점을 찍어서 이어봅니다. y는 x분의 1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일단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x에다가 0을 넣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지. 왜냐면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지금 뭐가 되니까 분모가 0이 돼서 이거는 수학에서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0은 넣을 수가 없어. 우린 지금부터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어가면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요. 자, 1 넣으면 1,1, 2 넣으면 2,2분의 1, 3 넣으면 3,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2,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3. 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0은 못 넣는다고 했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오케이. 요 정도만 점 찍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어보도록 하죠.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의 그래프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네. 지금 보니까. 자, 요렇게 생겨먹네요. 어때요? 본 기억이 나나요? 그 당시에 x분의 1 말고 이제 저 분자 자리가 마이너스일 때도 공부를 합니다. 중학생 때.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분자 자리가 마이너스일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제2,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나게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것까지. 지금 내가 그린 게 분자 자리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그래프까지 그려봤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좀 특징을 이제부터 살펴볼게. 일단은 a라고 하는 값이 양수냐 그리고 a가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나게 되네.
1 또는 3, 4분면을 지나게 되고 A가 음수면, 저 분자 자리가 음수면 제 2, 4분면과 제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탄생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그래프는 아직 안 그려봤는데 A라고 하는 값의 절대값이 커지거나 혹은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어떤 특징을 갖냐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y는 ax 그냥 눈으로 쫓아오세요. y는 ax에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급해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y축에 더 가깝게 붙게 되고요.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래서 x축에 더 가까운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직선이. 여기서는 그 절대값 a가 커지면 이제 y는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2와 같은 그런 그래프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건 동일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갖냐 절대값 a 값이 커지면 축에서 멀어진다. 반대로 절대값 a 값이 작으면 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지금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다 공부를 합니다.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이다 싶으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공부가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자, 조금 더 지워보고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x분의 a에서 a의 부호와 a의 크기에 따른 특징을 좀 다뤄봤고 좀 보기 힘드니까 좀 지울게. 자, 이렇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갖냐 초록색도 좀 지울게요. 그냥 편하게. 자, 이 녀석들이 약간 보니까 요렇게 생겨있는데 너희가 보면은 x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구나.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구나. 라는 특징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우리는 그 함수의 이름으로는 막 정역이나 치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괜찮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래프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값이 0인 순간을 갖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y값이 0인 순간을 갖지 않는구나.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잘 안 와닿으면은 그냥 일단은 뭐 요 선이나 요 선에 만나는 그 축과 만나는 점이 없구나. 그 정도로만 이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저 x는 0, 이 축 말이야. x는 0이나 혹은 y는 0 이런 게 이제 뭐가 돼버리냐?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자, 점근선이라고 해가지고 점근선은 이제 한자인데 점이 가까워지는 선이야. 지금 보니까 자, 봐봐. 점이 쭉 오른쪽 그래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이 점이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로 x축에는 닿지 않거든요. 이 점이 보니까 x축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x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식으로 써보면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점이 이제 또 반대로 봐봐. 이렇게 보면 또 y축에도 가까워지거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y축도 점근선이 되는구나. 지금 여기 쓴 표현들이 있죠. 뭐 a의 크기나 a의 부호나 아니면 뭐 여기 뭐 x 값은 0이 없어, y 값은 0이 없어. 아니면 뭐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사실 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왼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a가 양수면 오른쪽 위 그리고 왼쪽 아래 이렇게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문제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나 계속 특징을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의 첫 번째 대단원에서 대칭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대칭. 자, 이 유리함수가 잘 보니까 대칭인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이냐 생각을 해봐 그냥. 자, 요렇게 쌤이 선을 하나 그어볼게. 지금 쌤이 그은 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접어보세요. 유리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고 지금. 대칭으로. 아, 이 유리함수가 지금 보니까 y는 x의 대칭이구나. x의 대칭. 그러니? 그 다음에 재밌게도 얘가 y는 x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을 보니까 요 선에도 지금 대칭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네. 지금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구나. 근데 이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는 이제 선이잖아, 선.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 원점 보세요, 원점. 자, 원점에도 대칭이냐 라고 생각해 봤더니 대칭 같아 보이니? 여기 있는 점이 대칭, 원점 대칭에서 여기 찍히고 여기 있는 점이 원점 대칭에서 요런데 찍히고. 아, 이 녀석이 선 대칭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점 대칭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0,0의 대칭, 원점의 대칭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의 전부입니다.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맞나? 근데 별거 없어.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 이 그림이라는 것만. 우리가 그 1차 함수라는 거를 처음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y는 ax라고 해가지고 이 a가 기울기야 라는 거 받아들이면서 직선이 요렇게 아니면 뭐 요렇게 막 생겨나가는 거 그런 거 연습했거든. 점 찍어 나가면서 그거랑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했죠. 유리함수의 기본형의 개형.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받아들일만 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유리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나아가서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표준형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표준형. 두 번째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표준형.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거야. y는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k 플러스 베타. 약간 이런 꼴.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 형태를 y는 ax의 제곱이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표준 형태를 y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런 형태로 배웁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알겠지만 2차 함수의 기본 형태가 그냥 원점을 기점으로 꼭지점이 원점인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그래프였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알파, 베타로 옮겨가고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여기면은 옮겨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형태에서 이 표준형으로 이제 바뀐 모습은 뭐 2차 함수를 생각해도 좋지만 자, 여기서 여기로 옮겨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행 이동이 벌어집니다. 평행 이동. 뭐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r제곱. 이게 지금 0,0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 r제곱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알파, 베타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뭐 원이 이렇게 생겼지. 반지름이 r인.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원이 알파와 베타만큼 평행이동이 벌어진 거지. 자, 말이 너무 복잡했나? 지금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y는 x-알파분의 k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표준형으로 옮겨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평행이동이 벌어진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쌤은 그거를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걸 한번 써봅시다. y는 x분의 k라고 할게. k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알파,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을 해봐. 그러면 x자리에 다시 x자리에 x-알파, 그 다음 y자리에 y-베타 이렇게 바꾸는 거 맞지? 평행이동하면? 자, 그러면 y-베타는 x-알파분의 k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이항시키면 x-알파분의 k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형태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아, 표준형의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끝나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자, 위에 이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지금 쌤 요 그림 말이야. 자, 이 그림에서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쳐보자. 뭐 알파나 베타가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뭐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편의상 그냥 양수로 뭐 평행이동 됐다고 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면은 자, 봐봐. 맨 처음에 원의 그 기본 형태에서 이 유리함수가 원점, 즉 0,0의 대칭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지, 그치? 이게 알파랑 베타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나면은 자, 뭐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치자. 알파, 베타가 여기 형성이 되고 맞죠? 아까 보니까 이 x축이나 y축을 기점으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쌤이 썼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여기 x는 알파와 y는 베타라고 하는 그 선을 기점으로 자, 이 축이 말이야, 축 말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 점근선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은 평행이동이 완성이 되는 거야 지금. 말이 너무 어렵나요? 지금 그냥 이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알파, 베타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얘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뭔지 봤더니 쌤이 여기 써놓은 거 말이야. 바뀌는 게 뭔지 봤더니 일단 A의 부호에 따라서 아까는 4분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 수 있냐. A가 양수이면 제1, 제3선면이 아니라 점근선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 그리고 왼쪽 아래에 지금 형성이 된다 그래프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아까 x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다. x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번에는 x는 알파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y는 베타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점근선이 아까는 x축, y축 이게 점근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점근선이 x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인 선이 아까 이게 원점을 지나는 길이가 1인 직선, 원점을 지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고 원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알파, 베타를 지나는 길이가 1인 직선, 알파, 베타를 지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대칭인 선과 대칭인 점이 되겠네요. 유리함수에. 오케이? 그래서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여기서 바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좀 바꿀 만한 거를 선생님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근선이 x는 알파, 그 다음에 y는 베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대칭인 선이 지금 위에서 다 설명한 거다. 기울기가 1이면서 알파, 베타를 지나는 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알파, 베타를 지나는 선, 그리고 혹은 뭐 알파, 베타라는 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평행이동만 일어남으로써. 오케이? 자, 항상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 표준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표준형. 자, 표준형을 다시 한번 보고 이번엔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프 잘 그리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지, 쌤이.
자, 이 식을 만났어. 이제부터 유리함수 식을 만났어. 자, 여기서 이 분모 자리 있죠. 이 분모 자리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 즉 x는 알파를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상수 보이지? 상수? y는 베타 라고 쓰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좌표 평면 위에 알파, 베타를 찾으세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뭐 1서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서면일 수도 있고 3서면일 수도 있고 4서면일 수도 있어. 그거는 뭐 상관없어. 자, 이번엔 뭐 4서면으로 해볼까? 자, 알파, 베타가 제 4서면에 있다고 칩시다.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점을 기점으로 x축과 평행하게, 그리고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선을 그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k 보이지? k가 양수인지 혹은 뭐 k가 음수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k가 양수라면 저기 점점점점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그래프를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k가 음수라면 반대로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잘 쫓아오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혹은 유리함수든 앞으로 만나는 어떤 함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y절편, 뭐 x절편도 잘 보이면은 체크해주고, 이 절편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해줘. 알겠어?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그때 나오는 값을, 그러니까 y절편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뭐 1이야 예를 들자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예를 들자면, 알겠니?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이제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쌤이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위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최종 결론이야. 이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 여기 뒤에 상수, 오케이, y는 베타, 알파, 베타라는 점 찍고, 오케이, 그걸 기점으로 점점점점 이 점점점점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 점이 가까워지는 선, 오케이. 그리고 이 분자 자리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아니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절편 체크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요렇게만 해주면은 쌤이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래프는 끝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약간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2차 함수의 표준형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지금이야 뭐 빨리 그리겠지. 처음에 이 식을 보고 나서 그때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였어? 알파, 베타라는 점 찍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였잖아. 지금 뭐 크게 다를 거 있나요? 알파, 베타라는 점 찾고 점근선을 기점으로 곡선 모양으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 요 얘기 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 형태도 다뤄봤고, 그 다음에 표준 형태도 다뤄봤어요. 그래프에서 일반형, 기본형 공부를 했고, 일반형이라고도 하고 뭐 기본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형이 아니죠. 기본형이죠. 자, 기본 형태도 다뤄봤고, 그 다음에 표준 형태도 다뤄봤고, 맨 마지막에는 요구하는 거는 세 번째로, 이 식을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줄 때가 있어요. 일반형. 약간 이런 거지. 2차 함수로 또 예시를 들어보자. y는 ax제곱, 2차 함수의 기본형. 다음 y는 a x-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표준형.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형태는 표준형이야. 2차 함수도 그랬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앞으로 보는 모든 그래프가 다 그럴 거야. 알았지? 그럼 이 일반형은 도대체 왜 나오는데? 식을 다음같이 주더라도 우리가 표준 형태로 바꿔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도 일반 형태가 나와요, 당연히. 자,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x 마이너스 다시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일반 형태의 그래프를 표준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가?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이 연습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알았죠? 일단은 이 표준형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형태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프 좀 익숙해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갈게요. 자, 예제 4번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 이런 표현 나오는데, 지금 정의역이나 치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함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정의역이나 치역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1번에 자, 쌤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고 알려줬냐면 이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상수. 그래서 우리는 3,4라는 점이 좀 중요하구나, 이 식에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3,4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일단 좀 찾아보자. 여기 3,4가 여기 있어. 자, 그 점을 기점으로 점선, 그리고 점선. 자,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그은 게 점근선이 될 거야. 점근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양수네. 양수면 점근선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알았죠? 대신 그래프 그릴 때 항상 y절편 체크를 해줄 건데, y절편은 x에다가 0 넣어서 나오는 값.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니까 뭐 3분의 11. 어쨌든 양수입니다. 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쌤이 아까 썼던 것 중에 이제 정의역이나 치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있었어. 뭐 아직 안 배웠어도 그냥 체크만 잠깐 해볼게. x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y는 4라고 하는 값을 갖지 않는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3, 그리고 y는 4.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알았죠? 자, 옆에 보니까 2번 문제에 그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연습은 조금 이따가 한다고 했지. 표준 형태로 바꾸는 연습. 자, 일단은 표준형 연습 먼저 할게. 자, 4-1번에 여기 1번 보이네. 이것도 표준형이죠. 2, 3, 4는 전부 다 일반 형태네요. 보니까.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거 분수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는 그냥 이게 위로 올려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x-1분의 분자 자리가 마이너스 1이구나. 요 생각을 해주면 편하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여기 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1, 그 다음에 여기 상수 1. 자, 1,1이 중요한 점이구나. 1,1. 이거 기점으로 점점점. 근데 지금 분자가 음수? 분자가 음수면은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야. 알겠지? y절편 체크해주자면 x에다가 0 넣어봐. x에 0 넣으면은 0,2가 나오네. y절편 2라고 써주는 거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됐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그 다음에 y는 1.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오케이. 자, 2번, 3번, 4번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기존 표준형 연습할 게 더 있나 좀 볼게요. 다 일반 형태로 많이 문제가 나왔구나. 일반 형태 바꾸는 거 연습해서 와야겠다 이제.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 형태의 식이 금방 밑에 문제 봤어도 알겠지만 많이 나와 있어. 그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미지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식을 보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합시다. 빨강색으로 할게요.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이 표준형의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 표준 형태는 이 분수의 분자 자리가 상수만 남아 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1차식이야. 1차식. 이 1차식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치? 상수만 남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유리식의 계산에서 공부했던 거를 좀 갖다가 써볼 건데, 써볼 거야. 자, 이 녀석을 혹시 암산이 되는 친구들은 지금 쌤이 한 거를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분모는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분자 쪽에 1차항 계수가 2가 있지. 2 맞지? 자, 2 x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릴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거 지금 2x 플러스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 해주면 분자 자리가 똑같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지금 쌤이 한 작업이 뭔지 설명을 잠깐 할게. 지금 한 작업은 이 분자라고 하는 녀석을 분모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공통수학 1의 제2단원 나머지 정리해서 검산식이라고 배웁니다. 검산식. 보세요. 2x-3이라고 하는 녀석을 분자를 분모로 나눠봐. 그러면 여기가 2 그리고 2x 플러스 2 빼주면 마이너스 5 이래 되지. 그래서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래 된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목과 나머지를 썼다. 검산식이라고 합니다. 검산식. 알겠죠? 근데 뭐 검산식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연습 좀만 하면 자, 분모, 그 다음에 여기 분모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계수 분자에 있던 계수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2니까 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습을 좀만 하면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야. 원리는 검산식. 자, 지워버리겠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유리식의 계산에서 이런 식으로 분수를 쪼개서 계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하나. 맞죠? 첫 번째 쪼개진 녀석을 보니까 x 플러스 1이 이렇게 약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만 남겠네. 다음 두 번째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이래 된단 말이야. 지금 표준형으로 된 거 혹시 느껴질까요? 자, 이 녀석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뒤에 상수 플러스 2. 지금 보니까 이 일반 형태의 식을 우리가 표준 형태의 식으로 완성시켰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리식의 계산을 왜 먼저 연습을 했냐면은 사실은 요거 하려고 한 거야. 요거 하려고. 유리함수의 표준형 만드는 거 하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일반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이제 배웠겠다. 이거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보러 갑시다. 연습하러. 자, 내려와서 그래프 계속 그릴 거예요. 자, 예제 4번에 2번. 예제 4번에 2번. 자, 연습 바로바로 갈게. 자, 이 녀석은 x 플러스 1 그리고 3 묶어버리고 x 플러스 1 분모 그대로 썼다. 그러면 마 3, 마 4 이래 되겠네. 그래서 분수를 요렇게 쪼개면 처음에 쪼갠 거는 약분해서 3만 나올 거고 두 번째 한 거는 마이너스 4라는 분자를 갖고 있겠네. 표준 형태로 연습을 했으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축, y축인데 이제 바로바로 할게요. 쌤이 몇 컴마 몇을 찾아야겠어요? 마이너스 1,3을 찾아야겠죠. 마이너스 1,3. 오케이? 그리고 점근선 표시를 해야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 자리가 음수, 그러면 점근선 기점으로 왼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해주려면 x에다가 0 넣어서 y절편 체크.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오라 y절편 마이너스 1이야. y절편 마이너스 1 지나게끔 요렇게 그래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프 이해됐죠? 더 그려봅시다. 자, 내려와서 4-1번의 유제 문제. 여기 있는 거 이제 스스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알았죠? 연습을 좀 해보는데 뭐 연습하고 이거 뭐 쌤이 도와줄 만한 거 뭐 딱히 없거든. 연습하시고 답도 한번 체크해보고. 쌤 하나만 해볼게. 지금 뭐 잠깐 멈춰놓고 연습해 직접. 3번 할게요. 3번 알았죠? 자, x-3분의 지금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x를 이제 뒤쪽으로 빼놨는데, 그치? 뭐 우리는 안 헷갈릴 수 있지? 자, 분모 그대로 쓰고 x 앞에 개수 맞춰서 플러스 3이니까 이게 플러스 1. 그래서 분수를 쪼개주면은 x-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요거 먼저 읽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 찾고 점근선, 점근선. 그리고 분자 자리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점근선 기점으로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됐죠? y절편 체크해주면 더 좋지? 됐습니다. 그래프 그려봤어요. 4-1번이었고 자, 내려갑니다. 얘 이제 5번이에요. 자, 뭔가 낯설지 않다. 그쵸? 평행이동? 얼마 전에 배운 거지. 그치? 공통수학 2에서.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지금 일반형이죠. 일반형. 뭐 굳이 안 써도 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일반형이야. 이 그래프가 이건 뭐야? 기본형이네. 기본형. 자,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됐지? 어려워하지마.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오케이? 일반 형태. 일반 형태는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이 녀석은 좋은 형태가 아니야.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 바꿔보지 뭐. 자, 이 녀석이 x-2분의 자, 2x-2 연습 충분히 됐지?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플러스 1. 그러면 x-2분의 1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됐네. 자, 됐죠?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준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찾아야 돼요. 평행이동. 오케이? 자, 사실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챌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기본 형태에서 0,0 대칭이었었는데 지금 표준 형태가 되면서 2,2라는 점이 중요해졌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답이 지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게 지금 답이 돼버려. 물론 k 자리는 그냥 1이 됩니다. 1. 알았죠? 그래서 a, b, k가 지금 2, 2, 1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 내가 근데 이거 그냥 바로 눈으로 보려고 했더니 저는 아직은 잘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은 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은 표준 형태 하는 건 문제 없지?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걸 한번 써보자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x를 x-a로 바꾸고 y를 y-b라고 바꾸라고 했어. 그러면 이 일반 형태의 그래프가 아래다가 쓸게요. y-b 그리고 x-a분의 k 이래 되잖아. 마이너스 b만 이항시켜보면 여기 플러스 b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식이 되면 되는 거잖아. 됐지? 결론적으로 a는 2, 그 다음 b도 2, k는 1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 식 쓰는 것도 좀 귀찮지 않았어? 이거 쓸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0,0이라는 기본 형태에서 중요한 점 대칭 포인트가 여기 2,2로 옮겨가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그냥 평행이동이 x축 방향 2칸, y축 방향 2칸. 그 다음에 이 k자리, 이 모양 자리, 분자 자리 여기는 이제 바뀌지 않겠지. 평행이동만 일어났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내려갑니다. 자, 뭘로 해볼까요? 5-2번 볼까요? 5-2번? 5-2번. 일반 형태로 다 좋네. 평행이동을 보려면 표준 형태가 무조건 좋다고. 알았지? 자, y는 x-1분의 이게 연습되면은 또
쌤처럼 이렇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x 플러스 1분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까요?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시킨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건 그냥 중요한 점만 봐도 돼. 자, 1,3 오케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2였어. 자, 평행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 x축 방향으로 두 칸인 거 보여요? x축 방향으로 두 칸 플러스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플러스 1 됐죠? 뭐 1번이나 3번 직접 표준형으로 바꿔. 일단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나서 이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맞춰지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자, 연습하고 따라오세요. 다음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제 6번인데 뭐 사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이 다음에 문제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예제 6번 보세요. 6번. 자, 일단은 또다시 일반형이 나왔어. 일반형 나왔으니까 표준 형태로 바꿔보자.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쌤 이제 막 암산하고 있는데 괜찮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표준 형태로 바꿨고요. 바꿨고 해당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중요한 점 보이겠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리고 점근선 그 다음에 점근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분자 자리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다, 그치?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음수라면 반대로 생길 거고 이해되죠? 자, 아무튼 지금 문제에서는 0부터 3까지를 봤을 때 최대값이 6이다.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쫓아왔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분자가. 그치? 선생님이 만약에 이 분자가 음수라고 쳐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뭐 대충 그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맞지? 자, 근데 0부터 3까지 보랬어. 자, 0이 이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자, 이거 0이야. 0부터. 그 다음에 3이 뭐 이쯤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요만큼을 보게 될 건데 이때 최대값이 6이 나와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지금 여기 점근선이 이게 지금 2였거든, 2. 맞죠? 근데 어떻게 최대값이 요 안에서 6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저 분자 자리가 양수일 때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양수. 이게 양수여야 말이 된다.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프 그렸죠? 자, 이제 0부터 3까지 정리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0부터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자, 0부터 3까지만 봐. 지금 이제부터. 요렇게. 됐어. 야, 이 중에서 최대값은 뭐야? 지금 보니까 최대값은 0일 때가 최대값이네. 0일 때가. 여기가 최대값 6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0일 때가. 그쵸? 그러니까 0,6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최소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해서. 자, 답 구해봅시다. 0,6 대입하세요. 0,6. 아이고. 자, 0 대입하면은 y 값이 6. 0 대입하면은 a가 6이 나오네. 지금 보니까. 됐지?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값 찾으라고 하니까 자, 3을 대입해 봐야 돼. 알았지?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3 대입하면 4분의 6 플러스 a. a가 6이었으니까 이게 3이 나오네. 3,3. 됐죠?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3. 자, 지금 보니까 이 예제는 지금 그래프의 최대 최소.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공수1에서 2차 함수. 2차 함수 할 때 나왔던 유형이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찾아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 똑같은 문제야. 쌤이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 문제야. 연습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까? 뭘로 해볼까요? 요걸로 할까요? 자, 6-1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6-1번에 2번이야.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보인다. 지금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분모의 x의 개수가 음수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근데 쌤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다.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요 형태야 라고 가르쳤거든. 지금 이 형태가 되려면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지금 x 앞에 개수를 쌤이 1로 항상 가르쳤다는 이거지. x 앞에 개수가 1일 때. 오케이? 그러면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 버리자. 그냥 간단하게. 자,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해 볼까요?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분의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y는 연습은 했겠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연습했다고 믿을게요. 자,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점은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됐고, 점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4 됐고, 지금 보니까 분자자리 음수니까 점근선 기점으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y절편 체크하겠습니다. y절편 x에다가 0 넣어버리면 y절편이 5 빼기 4니까 1, y절편 1. 자, 그래프 그려보죠. 얘가 1 이렇게 됐죠? 자, 이 그래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아이고. 자,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요만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다 됐어. 문제에서 묻는 게 최대 최소값 다 구하라고 했구나. 지금 최대값은 이미 나왔다. 최대값은 0 대입했을 때 1이 최대값이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이래야 되나? 13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잠깐만요. 잘못했다. 마이너스 2분의 13이 아니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지금 2분의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검토해보기 잘했네요. 아무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 유형은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y부터 1까지, a부터 1까지, a부터 1까지 이렇게 가지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풀 수 있겠죠. 6-3번이 잘 안되려나?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문제니까 좀 남겨놔 볼게. 직접 도전해서 풀어내보도록 합시다. 다음 예제 7번인데 지금 쌤이 예제 8번까지 하면은 예제 9번까지 하면 이제 끝이야. 예제 7번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예제 7번은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인 선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고, 쌤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다 했어. 개념 설명할 때 다 했어요. 혹시 기억 안 나면은 위에 보고 오세요. 알았죠? 자, 요 녀석 표준형부터 합니다. y는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 자, 됐죠? 이거 표준형도 빨라질 수 있어요. 연습하면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이 마이너스 2,3이거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나서 얘기를 할까? 자, 마이너스 2,3 사실 안 그려도 돼. 이 문제 풀 때는 마이너스 2,3 자,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 요렇게
이렇게. 자, 됐죠? 자, 해당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 이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정확히 접히고 대칭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에 있어서 대칭이고, 이렇게 쌤이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지금 대칭인 선은 너무 쉬워. 마이너스 2,3만 찾으면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5 하나는, 다음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a는 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대칭인 두 선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2,3이 핵심이에요, 문제를 푸는데. 알겠죠? 자, 넘어가보자. 7-2번 점의 대칭이다. 이 점이 뭐야? 아까 그 찾았던 제일 중요한 점이지, 유리함수에서. 구할 수 있겠죠, 표준형.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예제에서 푼 문제고요. 뭐 사실 7-3번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자, 7-3번 한번 보여줄게. 7-3번은 지금 보니까 유리함수의 식이 너무 미지수가 많아. 이걸 가지고 그리는 건 좀 어려워 보여.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뭐 이 점근선의 기점으로 오른쪽 위나 왼쪽 아래 그려질지, 아니면 뭐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려질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이거야. 확실한 건 쌤이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게 지금 무조건 유리함수의 대칭인 선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y는 x 플러스 1,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제 문제에서 역으로 이 대칭 선을 줬잖아, 그치? 유리함수 식을 안 주고. 그럼 역으로 찾으면 돼. 이 대칭 선 두 개를 가지고 이 교점을 찾아버린 거야, 교점을. 교점. 자, 교점 찾아버릴까요? 교점이 그냥 이거 둘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 맞죠? 교점 찾아버리면 1,2가 됩니다. 오케이? 1,2. 이 1,2라고 하는 점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되는 거고, 막말로 이 함수로 따지면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지금 찾은 거야. 제일 중요한 점.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1,2라는 점을 토대로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식은 y는 x-1분의 k 플러스 2였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힌트를 거꾸로 줬으니까. 그리고 이 표준형이 요 일반형에서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봅시다. 역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식을. 자, 이 녀석을 통분을 해보면 x-1분의 k에다가 플러스 x-1분의 2 x-1, 그러니까 통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x-1분의 2x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래 되겠네.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저 일반 형식이랑 맞춰보면은 b 자리가 지금 뭐야? b 자리가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a 자리가 지금 2인 걸 볼 수 있지.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가 사실 뭐 플러스 1인데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a랑 b만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a와 b 다 찾아봤습니다. 7-3번에. 다시 이 대칭인 선은 무조건 유리함수에서는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8번 유리함수 식구하는 문제. 요게 이제 좀 전에 7-3번에서 쌤이 했던 풀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하자. 자, 이제는 너희한테 이제 식을 직접 찾으라고 할 거야. 대신 그래프를 던져주고. 알았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2다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바로 유리함수식을 y는 x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됐지? 지금 이거는 표준형이야, 표준형. 알았어? 문제에서는 일반형으로 만들길 원해. 자, 일반형으로 만들기 전에 이제 힌트를 하나 더 준 것 같거든. 여기 보니까 x절편을 줬다, x절편. 지금 마이너스 2,0이라는 x절편을 줬으니까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0. 그러면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0. 즉 k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찾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볼까?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이거 통분해서 일반형으로 만들 거야.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3 통분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4. 다 됐네. 지금 a는 2, b는 4, c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2, 4, 3. 자, 그래프 보고 식 찾는 거. 8-1번, 8-2번, 8-3번. 뭐 8-3번이야 예제랑 똑같은 것 같고 8-2번도 점근선의 방정식 다 줬으니까 마이너스 1,2 가지고 식 세우는 문제인 것 같고 여기 x절편 줬고 8-1번도 사실은 준 정보가 똑같긴 한데 8-1번 한번 해볼게. 자, 정역이나 치역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값을 가지지 않는다, y가 1일 때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 뭔 소리냐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1이다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1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걸 기점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그려지던지, 아니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지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점근선 가지고 우리가 식을 요 정도는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x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일반형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통분을 한다고. 그러면 x 플러스 3 플러스 k. 자, 여기서는 k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분자의 일차항 계수, 그 다음에 여기 3, a가 1이고 b가 3이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죠? 자, 8-2번이나 8-3번까지 식 찾는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9번까지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제 10번이나 예제 11번은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연습 문제에서 개념편에 여기 1번부터 어디까지 연습을 하면 되냐? 자, 여기까지네요. 13번. 13번. 그 다음에 실력 문제에서 17번, 18번 해야 되고, 19번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좀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19번은 화목반은 하는 게 맞죠. 이 집합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20번도 해야겠네. 실력 문제는 21번 제외하고는 다 하면 되겠네요. 20번까지. 됐죠? 25, 16, 20 빼고. 오케이. 14도 빼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예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형 9번. 자, 일단은 유리함수 식이 주어졌죠. 그래프는 조금 이따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을 썼네.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리고 해석을 해보자. 자, 이거 아직 표준형 아니야. x-1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 자, 표준형으로 만들어 냈고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해당 그래프는 1,1이라고 하는 중요한 점을 기점으로 점근선과 점근선 형성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프 생겼겠네. 그래프가 뭐라? 그 다음에 y절편이 0이네 정확히. 자, 그래프 그렸습니다. 됐어요. 자, 이 그래프와 유리함수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딱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기울기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나는 한 점 알고 있는지. 그치?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이 x 앞의 개수 기울기는 미지수로 줬어. 기울기 구하는 게 미션이야. 알았지? 근데 한 점은 지금 줬어요. 이게 지금 0,1이라는 y절편을 줬습니다. 친절하게. 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은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울기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천천히 그림 보면서 일단 생각합시다. 만약에 너희들 m이 0이야. 얘가 0이야. 그러면 y는 1이라고 하면 그냥 요런 선이 돼버리거든. 이거 만나지 않는다. 그치? 오, 만나지 않네. m이 0이면 문제 조건 만족하죠. 지금 보니까. 잘 쫓아오죠. m이 0이면 다시 이렇게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m이 양수면 자 이렇게 기울기 0,1은 지나야 돼 지금. 그럼 유리함수와 만나지? 지금 보니까 지금 기울기가 양수가 되자마자 만나기 시작했어. 오케이? 기울기가 뭐 양수로 엄청 급하게 이렇게 해보자. 자, 얘가 아닌데 다시 이렇게. 자, 기울기가 계속 양수예요. 양수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만나요 지금. 아, 기울기 양수면은 무조건 만나는구나. 이렇게. 자, 양수인 건 탈락.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건 어때? 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시 직선을 그려보면 지금 만나지 않지. 아, 기울기가 음수면은 만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서 좀 급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또 만난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지금 보니까 기울기 m의 값이 0일 때 안 만나고요. 여기서부터 0,1을 지나는 직선이 요렇게 해서 유리함수와 딱 접할 때 있죠. 접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되면은 지금 만나지 않네요. 그래프가. 그쵸? 자, 설명은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선을 다시 한번 쌤이 그림상으로 만들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유리함수와 이렇게 접할 때, 그리고 딱 여기서 여기까지는 만나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접할 때였잖아. 접할 때. 접할 때라고 하는 거는 이 유리함수,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뭐 할 때야? 한 점에서 만날 때야. 한 점에서. 다시 이 접할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리함수와 지금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무슨 색으로 해야 돼? 유리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맞나? 자, 요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거냐? 이 곡선과 쌤은 이 직선을 연립을 할 거고요.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교점의 개수가 1개. 오케이? 교점의 개수가 1개라는 소리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1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쌤이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제 설명이 좀 길었다. 문제에서 나온 유리함수와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직선, 이 두 녀석이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썼을 때, 지금 쌤이 는으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쓴 거지. 만난다 라고 하는 식을 쓴 거고, 이 만나는 근의 개수가 1개. 자, 정리를 해봅시다. 주어진 식 정리를 하면 x는 m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고요. 전개를 해보면 m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요. 식 예쁘게 정리하면은 xx 사라지고, 자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 식이 이렇게 됐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연립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1개라고 했죠. 지금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근의 개수가 1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별식 d가 0이다를 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 d를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m은 0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m의 값이 나오게 되겠지. m의 값은 0 또는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다시 그림 보고 지금 이 접할 때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이 접할 때의 기울기 m이 지금 마이너스 4다 라는 걸 찾은 거지. 자, 다 왔어 지금.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0일 때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일 때 이 사이에 그래프가 형성되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쌤은 지금 최종적으로 답을 답 한번 써봅시다. 답은 위에다 쓸게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인데 지금 마이너스 4일 때는 만납니다. 오케이? 지금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됐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지금 보니까 점근선이 되면서 만나지 않죠. 그래서 0일 때는 등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주면 문제 조건 만족하겠네요. 만나지 않도록. 자,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 지금 보잖아. 유형업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지금까지 너희가 느껴봤겠지만 위에 있는 예제보다는 확실히 까다로워. 이 유리함수와 그래프의 직선의 관계라고 하는 해당 유형은 무조건 그림 꼭 반드시 그려주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그림 그립니까? 응? 그냥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연립한 다음에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알았죠? 그림 안 보면은 무조건 틀리게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꼭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등호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도 다 다른 거야 지금. 알았지? 자, 그림을 꼭 보라고 얘기한 유형 예제 9번입니다. 9-1번 뭐 똑같은 문제, 그 다음에 9-2번도 지금 똑같은 문제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글쎄 뭐 1번이나 2번이나 문제가 사실 똑같아서 뭘 할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9-2번으로 할까요? 뭐 1번으로 할까요? 1번으로 합시다. 자, 상관없어요. 9-1번으로 합시다.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이라고 하는 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ax 플러스 1이 만나라. 이번엔 만나라다. 만나라.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지금 기울기는 안 줬지만 0,1이라는 점은 하나 줬죠. 그쵸? 자, 0,1을 지나는 직선과 유리함수가 만나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a 값이 0이면은 안 만나지, 그치? 근데 a 값이 양수면은 이렇게 해서 안 만나지. 근데 a 값이 음수면 0,1을 지나면서 a 값이 음수면 기울기가 기울어져. 그쵸? 감소해. 여기도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해. 이거 지금 a가 음수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는 것 같은데 문제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를 좀 쉽게 준 거야. 9-1번은. 왜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여기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으로 줌으로써 문제를 좀 쉽게 준 겁니다. 답을 구하기 쉽게. A가 음수면은 만납니다, 지금. 9-2번이 아마도 이제 예제에 있는 문제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직접 그림 그려보고 답 구하는 것까지. 알았죠? 자, 예제 이제 뭐 10번이나 11번은 지금 하지 않을 거고, 연습 문제. 아까 하지 말라고 한 문제들 빼고 다 풀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상.